자, 부동산은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또 아무래도 한양이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가 그때는 됐죠. 뭐 도시에 간다 그러면 한양을 가는 거였으니까. 네. 네, 바로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많이 이제 살게 되는데요.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도시 계획과 계획 도시 어느 곳을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도시 계획에 찍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복댕이. 야, 사실은 계획 도시는 네. 도시 계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댕이 역시 굉장히 이렇게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도시 계획이 더 높은 그 상위 개념에 있군요.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바로 부동산에서는 거의 헌법적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법이 되겠는데요. 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물론 뭐 광역 도시 계획도 있지만 도시 기본 계획이나 뭐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지구 단위 계획 네.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또 거기에 있고 자 그것에 의해서 바로 계획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뭐 재건축이다 뭐 이런 재개발이다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도시 및 그 환경정비법이라는 도시환경정비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사실상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뭐 은평 뉴타운. 맞습니다. 네. 강북 뭐 뉴타운. 네,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네. 자, 이제 뭐 그 도시환경정비법하고 약간 좀 특별하게 또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그 도시환경정비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민간에서만 개발하다 보니까 네. 좀 거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그냥 대규모로 개발해보자라는 게 또 뉴타운이에요. 아하. 서울시가 그럼 별도로 추진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런 뉴타운 같은 이런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시작했던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나요? 네, 좀 포기한 것도 좀 있고 뭐 이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뉴타운들이 더 뜨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좀 찬밥이었던 게 네.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는. 특히나 뭐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단하잖아요. 예. 이미 뭐 거기는 8개 중에서 4개는 이미 뭐 시공사 다 선정이 됐고 지금 또 그쪽도 지금 굉장히 뜨고 이런 이유들이 바로 어떤 이유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어떤 택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있는 집들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뉴타운처럼 네. 어떤 브랜드 아파트를 대규모로 도시만에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뉴타운이 갑자기 희소성이 높아진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올라갔구나.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도시계획과 계획도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투자해야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 안에서도 그러면 한번 자 기존 업무지구하고 네. 신흥 업무지구하고 어디를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곳을 찍겠습니다. 아, 역시 새로운 남자. 네, 멋지군요. 신흥 업무지구. 네. 네. 복댕 이것도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뭐 무조건 다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 왜냐하면 네. 사실은 기존 업무지구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특히나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네. 도심 가까이 있는 사실 마포 공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도심 안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개발하는 데들이 확실히 좀 더 뜨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듯이 또 신흥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지금 개발되는 데들 많잖아요. 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강남 생활권에 가깝, 강남 업무지구 가깝기 때문에 또 좀 많이 뜬 거죠. 네. 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문정, 잠실 쪽에 좀 가까우니까 또 되는 네.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존 업무지구하고 신흥 업무지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됐을 때. 아, 어우러졌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콜라보 되는 쪽, 그것이 겹쳐지는 쪽이 훨씬 더 시너지가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것들을 그 강의를 잘 들으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네. 하나 또 뭐 보여주시죠. 자, 제가 미래 도시의 트렌드, 요걸 좀 알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미래 도시는 콤팩트 시티, 네. 압축 도시, 정말 고밀도로 개발되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근데 이런 고밀도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에코시티로 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심 분산 정책을 쓸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콤팩트 시티는 오히려 이런 도시에 있는 그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심 안쪽으로 모아서 더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스마트 시티.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더더구나 이름이 이렇죠. 콤팩트 스마트 시티 네. 또는 스마트 에코 시티. 예.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복합이 돼서, 아하. 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의 트렌드는 말 그대로 콤팩트하면서도 스마트하면서도 에코, 친환경적으로 가는 이런 도시들이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베드타운이 지고 네. 자족 도시가 뜬다. 자, 이제는 네. 베드타운, 잠만 자는 곳은 좀 어렵겠다. 사실 용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아파트만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최근에 또 이제 그 SK 쪽에서 그쪽에다가 또 이제 뭐 대규모 좀 투자가 일어나는, 그렇죠. 네.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뭐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네,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또 만든다고 해서 네. 어쨌든 간에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자족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심을 받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자,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이런 자족 도시들, 자족 도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고도 네. 그 안에서 일자리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또 쇼핑센터도 있고 그냥 다 모든 것이 그 도시 안에서 해결되는,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아. 이제는 이런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자족 도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